자, 개념학습 1-1입니다. 자, 실학의 자연 인식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중국의 주작이 지금 우리 조선에 이제 이것이 전례가 되면서, 자, 이 조선 초기에는 이 주작, 성리학이 주를 이뤘단 말이야. 그때 자연에 대한 인식과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실학 사상이 대두가 되는데, 그때 이제 자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단 말이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독해 포인트에 보시면, 자, 이거는 조선시대의 이 자연관의 변화와 자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자, 이 변화와 관련해서 이 조선 전기의 주작과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에서의 자연 인식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네요, 그럼. 자, 그래서 주작에서는 인간과 사회와 그 다음에 자연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인간과 사회와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것은 이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인간 사회 운영 원리인 도리와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인 물리는 다르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었대요. 자, 그렇다면 자, 아까 인간과 자연이라는 것이 통일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은 자, 우리가 바로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인 이 도리와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인 물리를 같은 것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같은 원리로 봤다는 얘기야. 자, 이와 같은 관점은 이 군신, 자, 임금과 신하 간의 자, 의리를 비롯한 삼강 오륜 등 인간 사회 운영 원리를 자연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주자학적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자, 이러한 인식은 조선으로 이어졌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중국의 주작이 지금 조선으로 전례가 되는데 그 이전에 결국 인간사의 운영 원리,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 자연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이 된다고 봤단 말이죠. 자, 조선 전기로 옵니다. 자, 조선 전기 주작에서 경물치지는 학문과 수양의 근거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대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주작에서의 여기서는 이 물을 행위적 사실을 뜻하는 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대요. 자, 그래서 행위적 사실을 사라고 했는데, 자, 이 사실, 이것과 지금 물을 같은 개념으로 봤다는 얘기야. 자, 이것은 우리가 물리와 사리가 같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연계의 원리와 법칙을 뜻하는 이 물리와는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자, 위에 있는 물과 네모의 물과 아래의 네모의 물은 같은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그럼 자,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자, 어떻게? 자, 우리가 세모처럼 있는 이 물리라는 말은 우리의 자연적 법칙이 있잖아요. 과학에서 말하는 물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계의 원리와 법칙만을 한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주작에서 말하는 게 네모의 물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아래에 있는 세모를 포함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내려가시면 자, 주작에서 물리는 자, 이 사리로서 자, 인간사의 원리와 자연세계의 법칙을 포괄하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이 자연세계의 법칙에 해당되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세모의 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앞에 있는 인간사의 원리까지를 포함한 게 지금 주작에서 말하는 동그라미의 물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치지의 지는 자, 자연과학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규범 등 자,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 알지자죠? 자, 그래서 이 지자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연적 법칙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운영 원리까지 모두 포괄해서 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건대 자연 법칙과 도덕, 자, 이 두 가지 규범을 하나로 보고 자연의 물리와 인간의 도리를 통일적으로 파악했던 것이며, 자, 이에 따르면 인간 사회의 상하 관계적 신분 질서는 천지 상하의 자연 질서의 또 다른 모습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인간의 어떤 임금과 신하의 관계 같은 군신 관계 같은 경우 어떻게 상하적 신분 질서가 있잖아요. 자, 이것을 모두 마찬가지. 자, 자연에서도 마찬가지 뭐가 있다고 보는 거야? 천지상하의 자연 질서도 똑같이 자, 이런 질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하적 관계로서. 자, 이와 같이 인간사의 원리와 자연 법칙을 통일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객관적 대상물로서의 자연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제한적이었던 자, 주자학적 자연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 지금 그러면 이건
즉 주자학적 조선 전기의 주자학적 자연과는 뭔가 한계가 있대요. 왜? 인간은 인간의 어떤 나름대로의 본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테고 법칙이 있을 테고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이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을 동일한 것으로 봐버렸으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겠죠. 한계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개로 봐야 될 것을 동일한 이 개념으로만 원리로서 지금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가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리로부터 물리의 해방, 즉 인간학으로부터 자연학의 자립화가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학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도리 부분은 별도로 놓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자연학은 자연의 법칙, 이것은 별도로 이 물리로서 따로 지금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대두가 된 게 바로 조선 후기 자연 인식의 변화, 이른바 실학적 자연 인식의 등장은 바로 이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여기 세 학자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정제도는 인간사의 운영 원리와 자연 법칙을 자, 각각 생이 지지, 바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알미라는 선천적 지식과, 자, 그다음 또 하나는 학이 지지라고 해서 배워서 아는 자, 후천적 지식으로 구분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두 개의 지식을 양분화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익은 자연을 인간 사회와 관계없이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했으니까 또 자연은 자연으로서의 법칙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과 인간의 법칙은 별도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네. 자, 또한 정약용은 우주 만물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자연 세계와 그다음 인간 세계를 어떻게 했대? 얘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결국 세 학자의 공통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은 별개다. 분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약용은 인간 사회와 관련된 모든 기호와 상징은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자연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 바로 인간학과 그 다음에 자연학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즉, 정약용에게 물리는 자연물의 속성, 기술의 원리, 그 다음에 자연 법칙 등을 뜻하는 것. 자, 아까 처음에 주자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인간의 법칙까지도 다 포함시켰죠? 이 도리라는 개념까지 다 포함시켜 버렸는데, 자, 이 정약용은 이 물리라는 개념 안에는 지금 뭐는 안 들어간대요? 자, 자연물의 속성이나 이런 자연적인 법칙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인간의 법칙은 별도로 도리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네요. 자, 이와 같은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전통적 자연관의 구도를 해체하여 도리와 그 다음에 물리를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중국과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도리와 물리를 동일한 것으로 봤단 말이죠. 자, 그리고 자연학의 개별성을 확립함으로써 자연 탐구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즉, 도리와 물리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이 자연을 이제 별도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자, 그런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전체적인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중국에서 주자학이 처음에 나타났고 이것이 조선 전기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봤다면 자, 이것이 조선 후기 자, 실학이 나타나면서 자, 자연과 인간의 법칙은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된다. 구분 지어야 된다. 이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 조금 더 볼 게 있네요. 자, 주자학의 어떤 자연 인식은 자, 여기서 인간의 사회 운영 원리인 도리와 그 다음에 자연 세계의 법칙인 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유기적이란 말은 뭐야? 긴밀하게 서로 그러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얘기네요 지금. 자, 이때 물리 바로 이 자연의 법칙인 이 물리는 독립적인 지위를 지니지 못하고 이 도리와 인간의 도리와 연결하여 자, 이해하는 대상으로 파악됐단 말이죠. 자, 이때는 분리가 안 됐었네요. 자, 하지만 조선 후기 이 정제도 이익 정약용에 이르러서 자연의 법칙과 그 다음에 인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별도다. 이건 두 개를 구분지어야 되기 때문에 도리와 물리라는 것은 두 개를 구분지어 이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